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함교의 정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피처럼 붉은 표적들로 가득 차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26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역은 거대한 강철의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수백 척의 불법 어선단이 서로를 육중한 쇠사슬로 엮어 바다 위에 성벽을 구축한 채 우리 영해를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선체 옆으로는 우리 대원들의 가슴을 꿰뚫기 위해 날카롭게 갈아낸 거대한 철침들이 고슴도치처럼 돋아나 있었고, 갑판 위에는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화염병과 위협적인 쇠파이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함교를 지휘하던 박대위는 차가운 금속 난간을 움켜잡으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UAV 운용팀은 즉각 출격하여 적의 선두를 제압하십시오. 한미 갑판 위에서 대기 중이던 무인 헬기 UAV의 엔진이 가동되었습니다. 터보샤프트 엔진 내부에서 압축된 공기가 고압의 연료와 만나 폭발적인 팽창을 일으켰습니다. 그 에너지는 변속 기어를 거쳐 탄소 섬유로 제작된 주로토로 전달되었습니다. 날카로운 고주파 회전음이 바다의 파도 소리를 압도하는 순간 기체는 중력을 이겨내며 짙은 해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 무인 헬기는 이번 작전을 위해 특별히 개조된 최첨단 무기 체계였습니다. 기체 하단에는 일반적인 정찰 카메라 대신 비살상 제압용 섬광탄 투하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최 상사는 조종 콘솔의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미세한 진동조차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컨트롤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UAV 하단의 열화상 카메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적들의 체온을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화면 위로 붉게 일렁이는 적들의 움직임이 함교 모니터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최 상사가 투하 버튼을 눌렀습니다. UAV 하부의 전자석 잠금 장치가 해제되며 육중한 원통형 물체가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빛과 소리로 적을 무력화하는 특수 섬광탄이었습니다. 낙하하는 섬광탄의 꼬리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안정적인 궤적을 그렸습니다. 해수면으로부터 20m 상공, 정밀하게 세팅된 고도 센서가 폭파 신호를 보냈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른 뒤 서해 바다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빛의 폭풍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이 부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만 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한 수백만 촉광의 빛의 파동이 인간의 시신경을 직접 타격하여 뇌의 인지구조를 일시적으로 붕괴시켰습니다. 갑판 위의 선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두 눈을 감싸주고 차가운 철판 위로 꼬꾸라졌습니다. 연이어 대기를 찢는 170데시벨의 초고압 충격파가 그들의 고막을 타격했습니다.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 내부의 림프액이 요동치며 그들을 극심한 구역질과 어지러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들은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둔탁한 쇳소리를 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속단정 두 척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적진의 심장부로 침투했습니다. 600마력의 선회기 엔진 2기가 쏟아내는 강력한 추진력은 단정을 거친 파도 위로 비상하게 했습니다. 단정의 키를 잡은 이 경장은 파도를 타고 넘으며 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1조는 우연으로 진입하고 2조는 좌연을 엄호하십시오. 전원 방검복과 가스마스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대원들이 어선의 현측에 사다리를 던졌습니다. 강력한 자석식 갈고리가 선체에 달라붙는 둔탁한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대원들은 미끄러운 선체를 타고 번개처럼 갑판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타실 내부에 숨어 섬광탄의 직접적인 타격을 피했던 선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병이 깨지며 휘발유가 갑판 위로 번졌고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대원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대위는 함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뒤편에서 대기하던 또 다른 대형 어선 한 척이 엔진을 풀 가동하며 우리 측 고속단정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마력이 넘는 대형 디젤 엔진이 내뿜는 진동이 해수면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선체 앞부분에 용접된 거대한 강철판은 마치 단정을 두 동강 내버릴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박대위는 무전기를 통해 소리쳤습니다. 이 경장님, 우연에서 적함이 돌진 중입니다. 즉각 이탈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선수가 단정의 측면을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FRP 소재의 단정 선체는 종이장처럼 비명을 지르며 파열되었습니다. 그 충격의 여파로 갑판 위에서 사투를 벌이던 이 경장이 거친 파도 속으로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서해의 검은 시면이 그를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주변의 적들은 작전 구역에서 사라진 우리 대원을 비웃듯 더욱 거세게 선체를 몰아붙였습니다. 바다에 빠진 이 경장의 시야 위로 육중한 어선의 프로펠러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화염병이 터지며 지옥 같은 불바다가 펼쳐졌고, 하늘에서는 UAV가 다음 목표를 향해 기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다음 단계의 비살상 압력탄 발사 버튼을 조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지금까지의 어선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육중한 또 다른 선체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단순한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6,000톤급 이상의 대형 화물선을 불법 조업기지로 개조한 거대 모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그 거대한 강철의 성벽은 우리 경비함 3012함을 비웃듯 육중한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선체 사방에는 수천 킬로와트에 달하는 고출력 서치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었고, 그 강렬한 빛의 줄기들이 해수면을 훑으며 우리 대원들의 시야를 무자비하게 유린했습니다. 박대위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함교의 창밖을 음시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조업을 위한 배가 아닙니다. 저 거대한 선체 내부에 수십 척의 소형 고속보트를 수납하고 보급하는 이동식 전진기지입니다. 박대위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현재 우리 측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고속단정 한 척이 반파된 상태로 표류 중이었고, 바다에 빠진 이 경장은 거센 파도와 어선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잠긴 이 경장은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수온은 영하에 가까웠고, 방검복과 장비의 무게는 그의 몸을 끊임없이 심연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적들의 엔진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거대한 강철 프로펠러가 물을 가르며 만들어내는 공동 현상은 그의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진동을 내뿜었습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마다 발생하는 강력한 진공 상태가 주변의 모든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장의 발끝이 그 죽음의 소용돌이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함교에서 이 광경을 모니터링하던 최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이 경장님이 흡입구역에 진입했습니다. UAV, 압력탄 사격 허가 요청합니다. 박대위는 주저없이 승인했습니다. 사격하십시오. 단 대원에게 직접적인 충격이 가지 않도록 탄착 지점을 정밀하게 설정하십시오. 최 상사의 손가락이 조종관 위의 트리거를 부드럽게 당겼습니다. UAV 하단에 장착된 특수 고압 압력탄 발사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물리적인 파편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부의 고압 질소 탱크가 일시에 개방되며 순간적인 대기 팽창을 일으켜 강력한 충격파를 형성하는 원리였습니다. 격발 신호와 함께 압력탄이 공기를 가르며 하강했습니다. 낙하하는 탄두는 이 경장과 적 어선의 프로펠러 사이, 정확히 수면 위 1m 지점에서 폭발했습니다. 쾅 하는 물리적 파열음 대신 대기를 압축했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는 육중한 둔타금이 서해를 뒤흔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수십 기압의 충격파는 수면을 강하게 내리눌렀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고,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던 소용돌이는 순간적인 압력 변화로 인해 그 흐름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 경장의 몸은 충격파의 여파로 소용돌이 반대 방향으로 밀려났습니다. 최 상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UAV의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기체 하단에서 비상용 구명색이 사출되었습니다. 강한 탄성을 가진 특수 로프가 이 경장의 근처로 떨어졌습니다. 이 경장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로프를 자신의 가슴팍에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거대 모선의 갑판 위에서 적들이 고성능 수화포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 호수보다 수십 배 강력한 압력의 물줄기가 3012함의 함교를 직격했습니다. 두꺼운 방탄유리가 강한 수압에 비명을 질렀고, 조타소는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함정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적들은 이 틈을 타서 우리 함정을 포위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어선들을 다시 집결시켰습니다. 박대위는 결단했습니다. 3012함의 모든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올리십시오. 워터제트 추진기를 가동하여 적의 모선과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3000톤급 경비함의 거대한 디젤 엔진 4기가 동시에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린더 내부에서는 초당 수백 번의 폭발이 일어나며 수만 마력의 회전력을 축으로 전달했습니다. 한미의 워터제트 노즐에서는 분당 수만 리터의 바닷물이 뿜어져 나왔고, 3012함은 거대한 파도를 가르며 적의 모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적의 거대 모선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배의 측면에 설치된 거대한 강철 장벽을 바다 아래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함정이 충돌하더라도 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게 방어하는 일종의 이동식 방벽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 대원들을 향해 다시 한번 화염병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가판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 경장을 매단 UAV는 강한 바람과 적들의 수화포 공격을 견디며 위태롭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의 손은 조종간을 꽉 쥔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이미 위험 수위인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UAV가 추락한다면 이 경장 역시 다시 차가운 바닷속으로 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대위는 최 상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최 상사님, UAV를 우리 함교 가판 위로 유도하십시오. 제가 직접 대원을 받아내겠습니다. 3012함의 선체가 적의 모선과 불과 수십 미터 거리까지 좁혀졌습니다.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기 직전에 그 긴장감이 함교의 모든 산소를 말려버릴 듯 했습니다. 적들의 모선에서 뿜어내는 수화포가 우리 대원들의 방패를 타격했고 가판은 미끄러운 바닷물과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적 모선의 조타실 위쪽에서 반짝이는 금속성 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쇠파이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경비함의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마비시키기 위해 준비된 고출력 전자기 교란 장치였습니다. 적들은 이미 우리의 모든 행동을 예상하고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박 대위가 그 장치의 정체를 깨닫고 명령을 내리려던 찰나 강렬한 전자기파가 3012함의 모든 전자장비를 덮쳤습니다. 함교의 모니터들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일제히 꺼져버렸습니다. UAV의 신호 역시 끊겼고 공중에 떠있던 기체는 제어력을 잃고 이 경장과 함께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3012함의 엔진 역시 제어 시스템의 오류로 굉음을 내며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관성에 의해 멈추지 않는 우리 함정은 이제 적의 모선과 충돌하기 직전의 궤도에 놓였습니다. 암흑 속에서 오직 적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수화포의 굉음만이 들려왔습니다. 박 대위는 수동 조타륜을 움켜쥐며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인간의 원초적인 감각과 투지뿐이었습니다. 모든 디지털 신호가 일시에 증발하며 함교는 완벽한 암흑의 심연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전자기 교란 장치가 내뿜은 강력한 파동은 3012함의 신경망을 무자비하게 태워버렸습니다. 타버린 회로에서 피어오르는 지독한 매캐한 냄새가 대원들의 폐부를 찔렀고 정적 속에 남은 것은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와 함체 하단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제어권을 잃은 UAV는 날개의 회전을 멈췄습니다. 양력을 잃은 기체는 중력의 법칙에 순응하며 이 경장과 함께 수면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장은 허공에서 느껴지는 지독한 무중력 상태와 귓가를 스치는 칼바람 속에서도 UAV의 로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중과 기체의 무게가 합쳐져 수면과 충돌할 때 발생할 물리적 충격량을 본능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박 대위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수동 조타린의 차가운 질감을 움켜쥐었습니다. 유압 보조장치가 멈춘 상태에서 3000톤급 함정을 움직이는 것은 거대한 바위를 맨손으로 미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 대위는 팔의 근육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조타린을 우측으로 꺾었습니다. 그의 어깨 관절에서는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성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던 3012함의 함수가 미세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3012함의 좌현 외벽과 적층 모선의 강철 방벽이 정면으로 맞부딪혔습니다. 쾅 하는 굉음 대신 강철과 강철이 서로를 지지기며 발생하는 끔찍한 파열음이 서해의 대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수만 톤의 충격 에너지가 선체를 타고 전해졌고 함교의 기물들은 가속도를 견디지 못해 사방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마찰열로 인해 사방으로 튀는 불꽃은 어둠 속에서 기괴한 섬광을 만들어냈고 깎여나간 쇳가루들이 대기 중에 흩뿌려졌습니다. 최 상사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평형 감각을 유지하며 비상용 조명탄 발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 조명탄을 하늘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 공중에서 낙하산이 펼쳐지며 마그네슘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색의 강렬한 조명이 전장을 비추자 수면 바로 위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이 경장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UAV는 이 경장의 몸에 걸린 채 수면 위 1m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적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자기 교란으로 인해 우리 측의 화력 제어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확인한 그들은 거대 모선의 현측을 열고 수십 명의 인원을 갑판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군용 도끼와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우리 함정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해상의 백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적들의 거친 고함이 파도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박대위는 함교문을 박차고 나가며 개인 화기인 5.56mm 소총을 어깨에 견착했습니다. 그는 가스 조절기를 수동으로 조정하며 격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자 공이치기가 뇌관을 때렸고 화약이 연소하며 발생한 팽창 압력이 탄두를 총열 내부의 강선을 따라 회전시키며 밀어냈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짧은 화염이 적들의 선두를 저지했습니다. 한편 바다 위에서 로프에 매달려 있던 이 경장은 자신의 단독 군장 주머니에서 비상용 단검을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UAV의 잔해를 잘라내고 수면 위로 솟아오른 적의 소형 고속정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젖은 몸은 무거웠지만 그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보트 위에 적 한 명을 제압하고 조타키를 탈취했습니다. 적의 모선에서는 이제 중기관총의 총구가 우리 3012함의 함교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전자기 장비를 복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최상사는 육중한 탄환들이 함교 벽면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2.7mm 탄환이 강철판을 뚫고 내부로 진입하여 도비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파편들이 공기를 가르며 대원들을 위협했습니다. 박대위는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마지막 전술을 구상했습니다. 엔진이 멈춘 지금 함정의 관성을 이용하여 적의 모선 안쪽으로 파고들어 화력을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갑판에 배치된 대원들에게 수동식 소방 호스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압의 물줄기가 적들의 시야를 가리는 사이 그는 직접 함포 밑으로 달려가 수동 격발 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적의 모선 깊숙한 곳에서 기분 나쁜 기계적 구동음이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전자기 교란 장치보다 훨씬 강력한 함정 자체를 침몰시킬 수 있는 대형 수중 천공 장비의 가동 소리였습니다. 적들은 우리 함정의 선체 하단에 구멍을 내어 서해 바닥으로 가라앉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장이 탈취한 보트를 몰고 모선의 측면으로 돌진하려던 찰나 적의 거대 모선 후미에서 예상치 못한 무장 헬기 한 대가 로터의 굉음을 내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헬기에는 우리 해경의 표식이 아닌 정체불명의 용병 기업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서해의 밤하늘을 찢으며 솟구친 무장 헬기의 로터가 내뿜는 하양 기르는 해수면을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용병 기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그 기체는 민간용을 군용으로 개조한 소형 공격 헬기였습니다. 기체 측면에 파일런에 장착된 7.62mm 다총신 기관총의 포신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모터의 구동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총구에서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강렬한 화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초당 100발에 가까운 탄환들이 공기를 가르며 3012함의 갑판을 두드렸습니다. 납탄들이 강철판에 부딪히며 발생하는 불꽃의 잔상들이 암흑 속에서 궤적을 그리며 흩어졌습니다. 갑판에 노출되어 있던 대원들은 엄폐물 뒤로 몸을 날렸고 육중한 탄환들은 함정의 상부 구조물을 종이장처럼 뚫고 지나갔습니다. 박대위는 함교 옆 난간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전원 엄폐하십시오. 최 상사님은 즉각 20mm 발칸포를 수동 모드로 전환하고 대공 사격을 준비하십시오. 최 상사는 빗발치는 탄환 사이를 뚫고 함정 후방에 위치한 20mm 발칸포 좌석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전자기 교란으로 인해 자동 조준 장치는 이미 먹통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비상용 핸들을 움켜잡고 온 힘을 다해 포탑을 회전시켰습니다. 유압 보조가 없는 포탑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저항했지만 최 상사의 팔 근육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광학조준경의 십자선 안에 적 헬기의 실루엣을 가두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한편 적의 소형 보트를 탈취한 이 경장은 거센 파도를 가르며 적 모선의 후미로 돌진했습니다. 보트의 가솔린 엔진은 과부하로 인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선체는 수면과 충돌할 때마다 이 경장의 적추에 강한 충격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헬기의 시선이 3012함에 쏠린 틈을 타 모선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수중 침투용 소형 폭약이 담긴 배낭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적의 거대 모선 하단에서는 마침내 수중 천공 장비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다이아몬드 비트가 초당 수천 번의 회전을 시작하며 3012함의 좌연 하단 선체를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끽 하는 고주파의 금속 마찰음이 함정 전체를 타고 올라와 대원들의 고막을 자극했습니다. 강철판이 깎여나가며 발생하는 열기로 인해 바닷물이 끓어올랐고 미세한 균열 사이로 차가운 해수가 고압의 분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대위는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기울기를 감지했습니다. 함정이 좌측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수 통제반에 즉각적인 격벽 폐쇄를 명령했지만 통신기는 여전히 죽은 듯 침묵했습니다. 그는 직접 함교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비상 밸브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밸브 핸들은 차가운 기름과 바닷물로 미끄러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톱니바퀴를 맞물렸습니다. 그 순간 최상사의 발칸포가 마침내 불을 뿜었습니다. 수동 격발 레버를 당기자 육중한 포신이 회전하며 20mm 철갑 쏘이탄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텅 하는 육중한 발사음이 3012암을 뒤흔들었고 예광탄의 붉은 줄기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적 헬기의 조종사는 급격하게 기체를 들며 회피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기체의 꼬리날개가 아슬아슬하게 탄환의 궤적을 피했지만 최상사는 멈추지 않고 포신을 보정했습니다. 적 헬기에서 발사된 대전차 로켓 한 발이 3012암의 연돌 부근을 타격했습니다. 화약의 폭발적인 팽창력이 선체의 구조물을 산산조각냈고 검은 연기가 함교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염 속에서도 최상사의 포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mm 탄환 한 발이 적 헬기의 엔진 덮개를 관통했습니다. 폭발적인 에너지가 터빈 날개를 순식간에 쇳덩이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엔진에서 불길이 솟구친 헬기는 중심을 잃고 나선형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장은 그 혼란을 틈타 적 모선의 선미사다리에 갈고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젖은 장갑을 고쳐 끼고 유령처럼 가판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중 천공 장비를 제어하는 유압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성형 작약탄을 꺼내 유압 파이프 뭉치에 설치했습니다. 뇌관을 연결하는 그의 손가락은 냉정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때 적 모선의 조타실 문이 열리며 검은 복장의 용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장착한 채 이 경장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이 경장은 바닥을 굴러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지만 어깨 부근에 뜨거운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탄환이 방검복의 끝자락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위에서 마지막 탄을 총기마되어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거판정들을 보고 중지보 맞습니다. 그는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창기들을 모주갔습니다. 그들은 멍든 동정의 포정맛빛 낮게 고들록해졌습니다. 이런 일보 맞는 단범 입본묘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개들을 구고 맞습니다. 그는 피제려 박에서 자적 적은 것도 재남았습니다. 무지 간정한 모든 모로 마지막 길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 부족으로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 부족으로니고 이 이집더라코 동성나고 총기에 만들으니고 부조못던 영적 미들을 곳입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조금 부구 해갔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 부족으로니고 모는 마저 제고왔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 부족으로니고 이 경장은 바다물은 적으며 부더돌의 융정미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두고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통을 부도몄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종중미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도고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동을 부도몄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동중미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도고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도고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도고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조고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동중미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도고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동중미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도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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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 청기들을 도고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가판총기들을 도구 맞습니다. 하늘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불덩이가 3012함의 한미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추락하는 용병 헬기의 로토 날개는 이미 회전을 멈춘 채 공기 저항을 받아 기괴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기체 내부의 연료 탱크가 파열되며 흘러나온 고옥탄과 연료는 대기 중에서 발화하여 길고 붉은 화염의 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궤적은 마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불길한 유성 같았습니다. 그 순간 3012함의 주포인 76mm 함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박대위가 수동 격발 레버를 당기자 함포 내부의 공이치기가 뇌관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탄피 속에 압축되어 있던 추진 장약이 순식간에 연소하며 수만 기압의 팽창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폭발적인 힘은 12kg의 철갑 고폭탄을 음속의 2배가 넘는 속도로 포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포신을 타고 흐르는 나선형 강선을 따라 회전력을 얻은 탄두는 공기를 찢는 파열음을 남기며 적 모선의 홀수선 아래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는 찰나 탄두 내부의 지연신관이 작동했습니다. 적 모선의 외벽을 뚫고 내부 격실로 진입한 탄두는 4분의 1초 뒤에 거대한 에너지를 쏟아냈습니다. 적함 내부의 엔진실 벽면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비산하는 파편들은 주변의 유압 라인과 전기 배선들을 지식여 놓았습니다. 선체 하단에 생긴 거대한 구멍으로 서해의 차가운 바닷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불타는 헬기가 3012함의 한미가판위로 격돌했습니다. 쾅 하는 물리적 파괴음이 배 전체를 타고 흘렀고 3000톤급 경비함의 거대한 선체가 마치 장난감처럼 좌측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헬기의 잔해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은 순식간에 비상 헬기 착륙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최상사는 발칸포 좌석에서 튕겨나가 갑판 바닥을 굴렀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소아호스를 움켜쥐었습니다. 바다로 다시 튕겨나간 이 경장은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차가운 해수가 그의 폐부를 찌르는 듯 했지만 그는 수평선 너머에서 솟구친 수십 발의 조명탄을 보았습니다. 그 강렬한 백색의 빛은 서해의 어둠을 걷어내고 바다 위에 펼쳐진 지옥도를 선명하게 그려냈습니다. 빛의 궤적을 따라 나타난 것은 우리 해군 소속의 유도탄 고속함들이었습니다. 고속함들의 워터제트 추진기가 내뿜는 하얀 물줄기가 어둠 속에서 길게 뻗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시속 40노브가 넘는 초고속으로 작전 해역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습니다. 적 모선에서 탈출한 무장 용병들이 보트를 타고
삼천 12함의 현측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정이 침몰하기 전에 우리 함을 점거하여 인지를 확보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박대위는 함교 옆 통로에서 개인 화기를 견착했습니다. 그는 조준경 너머로 보이는 적의 선두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놀이새가 후퇴 전진하며 탄피를 배출했고 뜨거운 금속 탄피가 가판 위를 굴러다니며 쟁강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적들은 보트 위에서 RPG-7 대전차 로켓을 조준했습니다. 탄두 끝부분의 앞전 소자가 충격을 받기 전 박대위의 탄환이 사수의 어깨를 먼저 관통했습니다. 중심을 잃은 적 사수의 손에서 로켓이 발사되었고 탄두는 허공으로 날아가 밤하늘에서 산화했습니다. 최상사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소화수를 뿜어내며 적들의 진입로를 차단했습니다. 고압의 물줄기가 적들을 해면 위로 밀어냈지만 적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 모선이 서서히 기울어지며 침몰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광기에 어린 사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의 중기관총 탄환이 3012함의 통신 안테나를 격파했습니다. 이제 아군 고속함과의 무선 교신조차 불가능한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이 경장은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의 소형 보트 잔해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침몰해가는 적 모선의 하부 선체에서 잠수함처럼 생긴 검은 물체가 소리 없이 분리되어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탈출용 주정이라기엔 너무나 거대했고 은밀했습니다. 이 경장은 본능적으로 그 물체 안에 이번 도발의 핵심 인물과 기밀 데이터가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근처에 떠다니던 적의 보트 엔진을 다시 가동하려 애썼습니다. 손가락은 추위로 마비되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죽어가는 불꽃을 살리듯 리코일 스타터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드드득 소리와 함께 엔진이 쾌쾌한 연기를 내뿜으며 다시 포효했습니다. 이 경장은 어깨에 상처를 움켜쥔 채 검은 물체의 궤적을 쫓아 파도를 갈랐습니다. 3012함의 가판 위에서는 이제 처절한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탄약이 떨어진 대원들은 총검과 삼단봉을 꺼내들고 적들과 맞섰습니다. 박대희는 밀려오는 적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단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이곳은 우리의 영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파도 소리와 총성을 뚫고 대원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용병대장이 직접 가판 위로 뛰어오르며 상황은 다시 급변했습니다. 그는 숙련된 몸짓으로 우리 대원 2명을 순식간에 무력화하며 함교 입구까지 전진했습니다. 최상사는 소화호스를 내던지고 단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는 용병대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대하고 육중한 두 남자의 그림자가 타오르는 불꽃 사이에서 겹쳐졌습니다. 강철 단검이 서로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금소금을 냈고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아군 고속함들이 마침내 59mm 함포를 발사하며 주변의 소형 어선들을 침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12함과 적 모선이 너무 밀착되어 있어 대형 함포를 직접 지원하기에는 부수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속함들은 단정들을 내려 우리 함정으로 대원들을 급파했습니다. 지원군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그 3분은 영겁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대위의 소총 놀이새가 후퇴 고정되며 마지막 탄환이 소비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비어버린 탄창을 바닥에 버리고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적들의 수류탄이었습니다.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이 가판 위를 굴러 박대위의 발치 앞에 멈춰섰습니다. 박대위의 발치에서 회색빛 수류탄이 둔탁한 금소금을 내며 굴러왔습니다. 내부에 지연신관이 타들어가며 발생한 미세한 연기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박대위는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른발을 뻗어 수류탄을 바다를 향해 강력하게 걷어찼습니다. 수면과 접촉한 수류탄은 찰나의 순간 내부의 화약이 연쇄 폭발하며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한 충격파가 3012함의 선체를 뒤흔들었지만 박대위는 이미 권총을 재장전하며 다음 위협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최상사와 용병대장의 사투는 이제 결말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최상사는 적의 단검이 자신의 목을 노리고 들어오는 순간 고개를 숙여 간발의 차로 피해냈습니다. 그는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며 자신의 체중을 실어 바닥으로 강하게 맺혔습니다. 강철 단검이 가판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최상사는 주저없이 적의 급소를 압박하여 그를 무력화했습니다. 용병대장은 신음을 내뱉으며 차가운 가판 위에 쓰러졌고
최상사는 그의 무기를 빼앗아 거친 파도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시각 이경장은 거센 파도를 뚫고 도주하던 검은 잠수정의 후미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보트에서 뛰어내려 미끄러운 선체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열감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치 주위에 소형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폭발적인 에너지가 해치를 강제로 개방했고 이경장은 내부로 진입하여 적의 핵심 데이터가 담긴 저장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내부에 남아있던 인원들은 우리 대원의 압도적인 기백에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던 우리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들이 마침내 작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고속함에 장착된 76mm 함포와 40mm 기관포가 밤하늘을 예광탄으로 수놓으며 적들의 잔존 세력을 완벽하게 침묵시켰습니다. 적들의 거대 모선은 이제 중심을 잃고 서해의 깊은 심연 속으로 영원한 안식을 찾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위로 거대한 기포가 솟구치며 적들의 탐욕도 함께 바다 밑바닥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서해의 하늘은 붉은 빛으로 장엄하게 물들어갔습니다. 3012함의 갑판 위에서 박대위와 최상사는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다 멀리서 우리 해군의 단정에 구조되어 복귀하는 이경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승리의 증표인 데이터 칩을 높이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해의 평화는 우리 대원들의 헌신적인 사투를 통해 다시 한번 굳건히 지켜졌습니다. 비록 함정은 곳곳이 파손되고 시커먼 그을음이 남았지만 3012함은 당당하게 백령도를 향해 기수를 돌렸습니다. 파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졌고 갈매기들이 우리 함정의 주위를 맴돌며 승리자들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대한민국 영예를 수호하기 위한 서해의 가장 길었던 밤은 이렇게 정의로운 승리의 기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